계속된 고용 쇼크에 결국 경제사령탑의 입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공식화됐습니다. 이젠 그 속도 조절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제 8,350원으로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국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꺼낸 게 가능한 건지 바뀔 수도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김동연 부총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더 귀담아 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봐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당, 청와대가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내년 최저임금이 바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거죠? 일단 김동연 부총리도 아직 뭐 구체적인 보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를 하면서 이 몇 가지 방안을 암시를 했는데요. 예. 이 앞으로 최저임금을 얼마나 인상할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주는 방식과 또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년 최저임금을 두고 반발이 큰 데다가 이 사회적 갈등까지 초래하는 만큼 이 앞으로는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을 예측하고 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측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를 했다면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속도 조절에 나선 건 아무래도 고용 쇼크 때문일 텐데 네.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뭐였습니까? 일단 김 부총리는 연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부처가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예. 앞서 박효준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 43조 원 규모로 계획이 돼 있는 지자체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투자와 또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이 3조 3천억 원 규모의 재정 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놨습니다. 지난 7월에 1,730억 원을 집행하는 데 이어서 이번 달 중에 또 상당한 규모의 이 목적 예비비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재정 투입으로 고용 쇼크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 효과가 과연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일단 물론 재정을 투입하면 그만큼 일자리 창출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대책이라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예. 지난해와 올해만 해도 일자리 예산과 일자리 추경 등으로 54조 원의 재정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월째 이 고용 쇼크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 최대인 22%를 늘려 23조 5천억 원이라는 그 내년도 정부 일자리 예산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물음표인 상황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결국 민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데 정부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기업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과 혁신 성장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김동연 부총리가 언급했던 그 규제 혁신 같은 경우는 이 법안 통과의 어떤 국회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무엇보다 고용이 살아나려면 경기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데 이 하반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고용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